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 현대 아파트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권리 분석 그리고 배당도 조금씩 다뤘고 또 명도에 대한 이야기, 명도 협상하는 거, 그리고 명도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면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봤는데 올리지 않은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왜 대법원 자료를 보면은 경매 자료를 보면 현황조사서라는 것도 있고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서가 있고 문건 송달 내역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 송달 내역 같은 경우에는 잘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보면서 경매 사건 관련해서 법원에서 어디로 어떤 서류를 보내고 있고 외부에서는 또 어떤 게 또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었다, 그죠? 자, 우선 이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9월 26일 낙찰됐다 했고요. 감정가 1억 1,100만 원에 그리고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7,104만 원일 때 낙찰가는 7,470만 원이네요. 한 명이 입찰했고요. 그리고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끝자가 우고 뒤에는 보니까 소장님 욱이네요. 이름 다른데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구독천을 보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편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뭐 주소, 이름 이런 것은 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옥션 사이트 이 회사에 대법원에서 뭐 경매 결과를 정리를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직원이 구독션 같으면 구독션 직원이 와서 현장에서 경매 개찰할 때 이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 귀로 듣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금액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것은 조금 잘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김수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낙찰을 받으면 김숙영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열어봅니다. 저기 보시면 먼저 위에 보면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있죠. 그죠? 문건 처리 내역. 경매가 시작이 되면 경매가 이제 개시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자기들도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 이제 등기부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 필증이 우선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채권 계산서도 제출했고요. 그리고 집행관은 현황조사 나가잖아요.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감정인이 감정평가서도 제출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 요구권자 배당 요구 신청도 들어오고 관공서 같은 데서 교부 청구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채권자가 특별 송달 신청을 제출했다. 또 내려가니까 또 특별 송달 신청을 제출했다. 특별 송달 신청을 제출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특별 송달 신청을 제출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경매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매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경매가 시작이 됐다 하는 거를 관계자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나 경매 해당 부동산 소유주 그리고는 전입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특히나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뭘 보내냐면 등기를 보내거든요. 등기를 보내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대리해서 수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 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 없으면은 사람 없으면 경비실에서 맡아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 서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집배원이 몇 번 가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우편물이 법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되돌아와서 이제 그런 배문부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송달을 시켜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은 뭐, 특별 송달을 신청하는데, 야간이나 뭐 휴일이나 이런 특별 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집배원이 가는 게 아니고, 법원 집행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법원 집행관이 그런데 몇 번을 가도 또 안 되잖아요.
띵동해도 사람이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공시송달까지 갑니다. 그 공시송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만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효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건 처리 내역을 딱 열었는데 특별송달 막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가 잘 도달이 안 되는구나.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란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진짜로 안 살거나 막 집만 두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는 사람이 사는데 일부러 회피하는구나, 질질 끌려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낙찰을 받고도 이 사람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를 먹이겠구나,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장 가서는 분명히 안 봤는데 사람이 진짜 사나 안 사나 하는 거를 밝히는데 여러분이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 가서 부동산 가서 시세만 알아보고 올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아니면은 간간히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걸 밝히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임장 때 하셔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 뭐 얼마입니까? 뭐 전화로 해가지고 얼마 밀렸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전화로라도 너무 바쁘면은 전화로라도 관리비 얼마 밀렸다면은 몇 달, 그럼 그게 몇 개월 분이에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죠? 그럼 한 달 얼마 정도? 그러면은, 그러면 그 평소 치고는 얼마 안 나오는데 혹시 사람 안 살아요?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산다 안 산다란 판단은 그 사람들이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쉬운 쪽이니까 막 이렇게 상냥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혹시 전기수도 사용량은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런 거 몰라요 하고 탁 끊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막 쫓아가야죠. 가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또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는 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우편함 같은 데 보면은 관리비 고지서 이런 거 꽂혀 있으면은 딱 열어보면은 세대 내 전기수도 사용량 보면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명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특별송달 신청 막 이런 게 막 있으면은 조심을 특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려가서 이번에는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외부로 보낸 거예요. 네, 외부로 보낸 겁니다. 뭐 세무서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돈 받을 거 있으면은 청구하라고 보내요. 최고서 다 발송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위에는 있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11월 9일 날 해서 채무자금 소유자 정모 씨에게 개시결정 정본 발송, 11월 9일 날 발송했습니다. 근데 11월 16일 날 폐문부재 이렇게 떠 있어요. 9일 날 발송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배원이 몇 번 갔는데 없어요. 도저히 도달이 사람이 없어요. 몇 번을 가도. 그럼 법원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법원으로 되돌아오면은 그 경매 계장님이 폐문부재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6일 날 여기 날짜는 뭐냐면은 법원으로 돌아온 날짜가 아니고 집배원이 마지막 간 날짜예요. 그래서 11월 18일이나 19일이나 20일이나 이럴 때 업로드 되면서도 날짜는 11월 16일 폐문부재 이런 식으로 일단 뜹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은 12월 3일 날 또 보냅니다. 개시결정 정본 발송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보냈거든요. 12월 17일 날 폐문부재. 또 도달이 안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1월달. 여기 또 1월 14일 날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그러니까 1월 27일 날 또 폐문부재.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또 발송했습니다. 2월 18일 날 또 폐문부재. 2월 27일 날 또 발송했어요. 그리고는 3월 14일 날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이거는 아마 공시송달로 해가지고는 이제 도달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송하면 뭐 그냥 이렇게, 발송송달식으로 이제 처리가 그 다음에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8월 26일 날 채권자한테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다라는 말은 이 사건이 최저가 기준에서 볼 때 무익력, 그죠? 해서 또 배당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채권자, 그러니까 최저가로 낙찰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 순서를 잡아보면은 그 위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가고 이 사람이 새마을금고 다음이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한테 배당이 없기 때문에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서 29일 날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채권자는
그냥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한테 배당이 돌아올 적정 금액을 찾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내가 이 금액으로 다른 사람 입찰 안 하면 나라도 이 금액에 입찰하겠다라고 해서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법원에서 9월 6일 날 기각 결정 정본이 발송이 됐습니다. 경매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되게 좀 촉박해요. 8월 26일 날 매수 통지서 발송하고 8월 29일 날 이 사람한테 도달이 됐는데 9월 6일에 바로 기각 결정 정본이 발송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경매 사건들을 보면 한 2주 정도는 열흘 내지 2주 정도의 보통 그런 텀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제가 법원 직원이 아니라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좀 촉박하게 좀 짧은 기간 만에 바로 기각 결정 정본이 발송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항소를 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항고를 했어요. 채권자가 즉시 항고를 제출했습니다. 왜 기각을 시켰냐 이거죠. 그렇게 촉박하게.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럼 하기로 또 합니다. 여기 보면은 기타 결정 정본 발송 한다라는 거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매가 그렇게 해서 9월 26일 날 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이제 매수 신청한 금액이 아까 7,47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낙찰되고 그런데 이제 그날 보니까 또 채권자한테 추납 통지서 발송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추납 통지서라는 건 뭐냐면은 경매 신청을 할 때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매 진행 비용을 납부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보내고 처음에 뭡니까?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또 뭐죠? 집행관이 또 현황 조사 나가는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서류를 보내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경비를 다 쓴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모자라니까 추가 납부하라는 거죠. 왜 추가 납부? 경매 낙찰됐는데 왜 추가 납부를 해요? 그게 아니라 낙찰됐다고 끝이 아니고 뭡니까? 또 이제 낙찰되고 나면은 나중에 또 뭐 배당 통지서라든지 또 잔대금 기한 통지서라든가 그다음 또 잔금 납부하고 나면은 배당 통지서라든가 배당기일 통지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얼마를 추가 납부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돼 가지고는 이제 낙찰이 된 사건인데 등기부, 이제 순서가 좀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날 증여됐고요. 그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반여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9,490만원 채권 최고액입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원금의 110%에서 130% 정도까지 그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채권 금액이 이제 기재가 되거든요. 은행마다 달라요. 110% 잡는 데도 있고 많게는 130%도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9,490은 아니니까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1억 1,100 감정해서 뭐 8천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도 진행이 됐는데 3차 가가지고 너무 떨어지니까 아까 무익녀가 되니까 아까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해서 기각 결정 정본을 또 발송하니까 또 뭐죠? 이 채권자는 무슨 소리냐고 바로 항고를 하고 그러면 하자 해가지고는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7,470만 원에 매수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채권자가 7,47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끝난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건 송달 내역을 여러분이 항상 열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문건 송달 내역을 열어보고 특별 송달 신청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뭔가 사람이 안 살거나 아니면 나중에 명도에 있어서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임장 가서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